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전기차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각종 비용이 적게 들고 성능이 좋은 전기차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달째 전기차를 몰고 있는 김유범 씨. 매일 충전해야 하는 게 번거롭지만 유류비는 물론 유지비까지 적게 들어 출장이 잦은 김 씨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전에 타던 차량인 경우에는 한 달 3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들었었는데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는 한 달 5만 원, 즉 6분의 1 수준으로 유류비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추가적인 부품 교환이 없어서 올 들어 국내외 업체들이 성능이 크게 개선된 신차들을 선보여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조금 2,300만 원과 충전기까지 지원해주는 도민공모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도민공모에 1,654명이 신청해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추첨이 진행될 때마다 공모에 참가한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차 가진 지가 한 18년 됐는데 이제 폐차시킬 때 됐고, 근데 마침 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니까 이런 추진했는데 마침 당선돼서 참 기쁩니다. 제주도 내에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 자동차는 360여 대. 2017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10%인 2만 9천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짧은 운행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는 개선 과제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공공 인프라로서 급속 충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완속 충전기를 요소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225대를 추가 공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새누리당의 도지사 경선이 형식적이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국민 참여 경선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00% 국민 참여 경선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경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보들은 새누리당 경선은 중앙당이 원희룡 후보를 내리꽂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며 도민과 당원이 절반씩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대로 관선지사 오듯이 그렇게 뽑힌 후보하고 당원과 도민이 뽑힌 후보하고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는 도민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감동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필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우리 셋 후보 중에 후보자로 결정된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민선도지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확실히 정책을 통해서 보여줄 때 도민들께서 저게 진짜 도지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동영 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과 복지 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지난 3번의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야권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4 선거를 통해서 4.3 특별법을 지키고 복지 도지사 시대를 열어서 제주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화로운 평화 공동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부터 TV 토론 등 국민 참여 경선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선거를 50일 앞두고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미래의 식량 자원인 해조류를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 정보를 목포문화방송 김양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화려한 축포와 함께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향긋한 바다 냄새와 영양을 듬뿍 담고 있는 해조류를 즐기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23개 나라에서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해조류 박람회 관람객 목표는 70만 명.
개막 전에 이미 입장권 54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개장을 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해조류의 가치를 더 많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드넓은 박람회장에는 청정해역 완도 앞바다에 갖가지 해조류가 그대로 옮겨졌고 옛 선조들의 해조류 식당 등 해조류 음식 역사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또 많은 이렇게 해조류를 구경하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보면 더 좋겠네요. 해조류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3D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 오니까 신기한 해조류도 많고 정말 재밌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개막 첫날 한일 해조류 기업들이 3천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과 생태수산도시 시장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완도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신제주 도심지 한가운데 200m가 넘는 초고층 빌딩 신축을 놓고 도민사회 우려가 높은데요. 재난대책심의 결과 부분 수용으로 결론이 났지만 재난검증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도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지상 56층 218m 높이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이 세워지는 제주 드림타워 조성 사업.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나 지진, 침수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비책이 갖춰졌는지를 검증하는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재난 안전성에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검증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비공개로 진행해야 회의가 원활히 된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겁니까, 위원장이? 하지만 검토위원들은 사전에 100건이 넘는 보완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재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통 혼잡은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 물 문제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제주도가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딱 한 차례 검토 회의로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 좀 더 지금 주민들하고 이웃 주민들이나 이런 도민들하고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죠. 초고층 카지노 빌딩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제주 사회의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어제 3만 3천 명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올 들어 누적 관광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명 돌파 시기는 지난해보다 보름 빠른 역대 최단 기간 기록입니다. 한편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40% 증가했습니다. 관광협회는 크게 늘어난 국내외 항공 좌석 공급과 크루즈선 입항이 관광객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제주시 우도면 전을동 포구 앞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추자선적 50톤급 유자망 어선 동성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을 이용해 선원 10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해양 오염에 대비해 기름 이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나가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간편한 겉옷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화창한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8도에서 15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를 보이겠고요. 어제보다는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도 낮 기온이 23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8도까지 내려가 있지만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판악의 기온 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13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김포와 인천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아침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오늘부터 2달 동안 조선시대 왕실이 소장했던 나전 7기를 선보이는 빛의 예술 나전 7기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19세기 창덕궁에서 실제 이용했던 나전 주칠 문갑 등을 비롯해 조선 왕실에서 수집한 나전 7기 30여 점이 공개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이 마련하는 제111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아르카디 젠지퍼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교수가 출연해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제주의 자연을 수묵채색으로 표현하는 김규승 화백 초대 전시회 내 마음속의 오름 제주 풍경전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가 마련하는 제21회 제주서협전이 내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만 60세 이상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생태 안내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인 한라 생태 길라잡이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 순우름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자활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아현로에 있는 주식회사 창작시스템에서는 창호 설계와 공사관리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909개 257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 산부인과로 지정돼 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귀포시를 분만 의료 취약지구로 분류하고 서귀포 의료원을 24시간 분만 체계를 갖춘 거점 산부인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 10억 원과 운영비로 1년에 5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지난해 말 신축 병원으로 이전했고 지난달 산부인과를 개설했습니다. 수산물 위판량은 감소했지만 위판액은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수협의 위판량은 7,1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27% 줄었지만 위판액은 817억 원으로 6%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 부근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어획량이 크게 줄었지만 갈치 어획량이 늘고 참조기의 위판 단가가 올라 위판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